이제 앞에서는 그래서 분산을 수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W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에 투영한 데이터의 분산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분산을 최대화하는 W는 어떻게 찾냐가 되겠죠. 수식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식을 최대화하는 W는 뭐냐? 오메가는 거기에 쓰는 게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합니다.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라고 해가지고 수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아마 기억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어도 저는 자주 쓰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여기 PC에 있으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건데, 그냥 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제약 조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도 있겠죠. 최대 최소 찾고 싶은 거. 지금 여기선 Z의 분산이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때 함수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복잡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제약 조건도 있다고 하면은 결국엔 언제가 최대값이 되냐라고 하면은, 함수는 기본적으로 뭔가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냐?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위치가 우리가 극대 극소라고 하잖아요. 맞나? 최대 최소인가? 지역 최대라고 합시다. 로컬 최대나 로컬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추가로 제약 조건이 있다면은 그 제약 조건이랑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함수하고 서로 접한다고 하면은 거기가 최저값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면은 그 함수에 대해서 언제가 최대 최소냐, 언제가 최대냐라고 했을 때 제약 조건이 있다면은 그 제약 조건이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함수랑 접하는 지점이 최대거나 최소거나일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약 조건 상에서만 여러분들이 가진 값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좌표 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약 조건이 놓여 있을 때 그 제약 조건이랑 얘랑 원래 함수랑 뭔가 딱 평행을 한다면은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가 아니면 최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뭔지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거죠.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들고 있으니까. 라그랑주 승수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해요. 원래 여러분들 들고 있는 함수 빼기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람다라고 썼는데 원래 이건 일반 개수거든요. 근데 굳이 람다로 쓴 이유는 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약 조건 빼기 C, 제약 조건이 여기 x, y에 대한 함수가 C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하면은 뭐예요? 얘가 0이 되면은 x, y는 우리가 생각한 위치에 있는 거다. 우리가 허용되는 위치에 있는 거다가 돼요. 그 다음에 그 x, y가 얼마인지를 이제 찾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뭐를 원하냐, 우리가 미분했을 때 서로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목적 함수는 뭐냐, fx는 여기는 우리는 이제 이 오메가라는 기저가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z의 분산이고 그거를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제약 조건은 뭐냐,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뭐를 얘기했어요? 단위 벡터여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라그랑주 함수는 아까 여기 이 함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변수는 오메가 하나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좌변에 여기 얘네들은 우변으로 보내고 좌변에 남겨놓으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그마 뭐였어요? 제가 자꾸 헷갈린다고 한 게, 여기 시그마는 더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공분산 확률이에요. 무슨 기저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어떤 람다라는 걸 곱한 오메가랑 같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AX는 람다 X라는 고유값 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데이터의 분산을 데이터를 투영했을 때 분산을 최대화하는, 그래서 문제를 제일 잘 설명하는 기전은 뭐다?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문제랑 똑같다.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구하면 걔가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기저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값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아까 앞에다가 굳이 개수를 람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다시 써줬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면 주성분분석 할 때 라그랑주 승수법부터 아무도 시작 안 해요. 그냥 공분산 행렬 구해놓고 거기에
고유 벡터부터 구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다 됐다라고 하고 설명을 굳이 논문이든 뭐 책에서는 잘 하진 않는 거죠. 근데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 구하는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 라그랑주 승수법도 써볼 수 있고 그런 면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공분산 행렬을 구해서 걔의 고유 벡터를 기저로 쓰냐라는 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죠. 되게 중요한 원리 같아요. 저는 뭐 이거 많이 쓰니까 한데 여러분들도 좀 보고 잘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하면 영상 하나 자를만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성분 분석을 그래서 뭐 여러 동네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측한 데이터든 뭐 해석한 데이터든 많은 데이터 세트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평균 빼고 요동 성분만 남습니다. 평균 넣으면 잘 안 돼요. 평균 빼고 하셔야 되고 문제가 아니 나는 평균 자체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기본 표준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칭 상태라고 해서 이런 거를 빼줘도 돼요. 평균 대신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수업에서는 이제 본 수업에서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기 뭐 손으로 쓰기 굳이 그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할 것 같긴 한데 평균 대신에 공칭 상태를 넣고 거기에 대한 요동 성분을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분산 행렬을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편해집니다. 공분산 행렬을 업데이트하는 게 편해지기 때문에 의외로 공분산 계산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데이터가 커지면은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 램에 올려놓고 계산을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공분산 업데이트를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대신에 공칭을 쓰기도 한다. 요동 성분 구했어요. 요동 성분들을 시간에 따라서 배열을 합니다. 꼭 시간에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PCA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독립인 문제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쳐요. 근데 데이터 행이 있으면 이렇게 배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방향으로 배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T에 대해 배열한다고 쓰는 거고. 어쨌든 데이터 행렬 X를 만들었어요. 그럼 X에 대해 공분산 행렬을 이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직접 피어슨 개수 해갖고 하셔도 돼요. 저는 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행렬을 계산해갖고 아까 시그마 했죠. 시그마의 고유값 고유 벡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새로운 기저가 나왔죠. 문제를 잘 설명하는 새로운 기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유값 크기가 크면 그 기저를 따라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분산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값의 크기 순으로 데이터를 배열을 해놓고 고유값의 크기 순으로 고유 벡터를 배열을 해놓고 거기에다 이제 개수를 내적으로 찾는 거죠. 원래 그 퍼터베이션 데이터랑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새 기저랑 내적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개수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표현을 쭉 해주시면은 원래 데이터를 다른 기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표준 기저로 썼겠지만 문제를 잘 설명하는 다른 기저로 표현을 했다. 근데 PCA는 그 다음에 그냥 그러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PCA를 자주 쓰는 이유가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고 하면 XI가 저기 뒷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n에 가까운 애들 n이나 n 빼기 1 이런 애들은 생각해보면 분산이 되게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기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얘네들 없어도 문제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 없애고 그냥 우리가 원래는 n개의 기저로 표현할 문제인데 l개의 기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줄여서 저차원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는 n차원짜리 변수, n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n차원 문제인데 패턴을 찾아보니까 중요한 몇 개 패턴만 가지고도 문제가 설명되더라 하는 거예요. 뭐 난류 같으면 이제 저희가 유동장 재면은 패턴이 저기 데이터 포인트가 뭐 한 10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0만 개에다가 뭐 시간별로 하면 한 3천 개 정도 찍었다고 쳐요. 걔네들을 잘 설명하는 패턴 한 50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표현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큰 많은 데이터들인데 한 50개 정도로 잘 표현하는 것만 줄이니까 저희가 그거 갖고는 이제 사람 머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저차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기저 혹은 대응되는 고유값이 작은 기저는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같다가 아니라 근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문제를 저차원화가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괜찮은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작은 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은 숫자의 변수들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차원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얘기를 돌아가서 양자 컴퓨터는 유니터리 행렬만 먹고 유니터리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입출력 변수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차원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입출력 변수의 차원이 다르다는 문제를 PCA를 가지고 입출력 변수의 차원을 조절을 해서 서로 같은 차원을 갖게 문제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가역화 얘기를 할 때 앞에서도 뭐 베넷 얘기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자세히 얘기할 때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해봐야 한 2, 3분 걸리는 문제라서 새 영상 찍기는 좀 그러네요. 주성분 분석 많이 얘기했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말이 특이값 분해라고 있어요. SVD로. 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성분 분석이랑 거의 같은데 그거를 이제 주성분 분석은 아까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순서대로 했죠. 굳이 순서대로 설명했잖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뭐 공분상 주해갖고 직도를 뭐 찾고 뭘 했는데 그걸 그냥 일반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데이터 세트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데이터 세트라고 하지 맙시다. 어떤 의미의 행렬이 있어요. 의미의 행렬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저기 뭐야 직교로 해갖고 대각화할 때 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대각화랑 다르게 U하고 V라는 게 따로 나와요. 아까는 양쪽 다 Q였는데 U랑 V는 뭐냐면은 U는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레프트 싱귤러 벡터를 열로 갖는 그런 직교 행렬이고요. V는 라이트 싱귤러 벡터를 열로 갖는 그런 직교 행렬입니다. 그럼 이제 또 레프트는 뭐냐 라이트는 뭐냐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은 그걸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다루려는 행렬은 정방 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주성분 분석과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주성분 분석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SVD라고 했잖아요. SVD가 많이 일반화된 편이긴 한데 주성분 분석이랑 뭐가 같냐? 여러분들이 데이터 행렬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공분산 행렬이죠. 근데 그게 시그마라고 쓰면 여기 시그마랑 겹쳐가지고 제가 아까 시그마로 안 할 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시그마는 특이값을 대각성분으로 갖는 비정방 행렬입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할 수 있다. SVD를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 쭉쭉 해주시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Q 람다 Q라고 해가지고 회전, 신축, 역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되네요.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이 이걸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럼 여기는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기저들이었잖아요. 그 직교하는 기저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붙는 개수들. 그런 식으로 개수가 아니라 거기에 붙는 고유값들, 분산 크기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분산 행렬도 SVD를 이용하면은 직교 행렬과 그 다음에 신축 행렬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도 크게 보면 특이값 분해를 활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실제 수학적으로는 주성분 분석이 훨씬 먼저 나왔겠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